이 새벽에 눈에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 의사, 그리고 소방대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깨어 있으므로 우리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불침번입니다. 의사, 군인, 소방대원 등.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안 자는 이런 분들을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주하고 비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모시지 않고 짓밟으면은 그 손해는 결국 누가 보겠습니까?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걱정스러운 면은 군인과 의사들에 대한 언론, 정치권의 공격입니다. 특히 의사들. 근데 요사이는 또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군대 전체를, 장교단을 욕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잡아 욕하는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듭니다. 어느 도 사람들은 간사하다든지, 또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집단과 지역을 또는 어떤 종족을 사잡아서 공격하면은 그게 바로 이 혐오 발언이 되는 거죠. 헤이트 스피치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군인, 의사들을 사잡아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 사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든지, 다 타도 대상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든지, 이 사잡아 공격하는 대상에 군인과 의사를 넣으면은 그 국민이나 그런 정치인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과 의사들은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군인이 되려면 총을 잡아야 되는데 총이 있습니까? 의사가 되려면은 집도 할 때 쓰는 뭐 칼이라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술 칼을 갖고 있습니까? 수술 기술이 있습니까? 대체 불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존중심이 표현되어야 군인과 의사들도 신나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의사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일부 국민들의 생각을 자극을 해가지고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정부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군, 특히 장교단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들은 정치권, 특히 좌파 정치권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일부 힘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게 아니고 권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군 장교단 탄압 사건, 그리고 의사 탄압 사건이 지금 한국에서 동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방송을 하면은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몇 개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국민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또는 국민을 빙자해가지고 국민들을 욕하고 의사들을 핍박하는 이런 분위기에 국민 이름을 파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들 중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주 죽을 목숨을 건진 이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몇 분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 분은 최근의 사태에 지음해가지고 의사들을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의사 없었으면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걸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의사들을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할까 하면서 아,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교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교양이 있어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의료 대란을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말한 바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의 정당성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고 있다는 이 끔찍한 점입니다. 권력자가 사실이 아닌 것이 들통이 났는데도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위험이죠. 국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물론 대통령 주임제의 대통령은 왕은 아닙니다. 임기가 5년 동안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법을 지키면서 일을 잘 할 때죠. 그런 대통령이 반성 없이 위험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마치 자랑하듯이 나는 뚜벅뚜벅 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은 그 대통령에 이끌려 가지고 뚜벅뚜벅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에 왔다는 느낌을 더욱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 존중 사상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입니다. 그 의사들의 도덕성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의사들의 직종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자연스럽게 생명 존중의 습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를 아끼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데 과연 그가 키우는 개만큼 의사들을 아니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재 선생님의 용기 있으신 올바른 견해에 동의합니다. 분별 없이 정부 강경책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편성에
실망이 큽니다. K방역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헌신한 의사들을 악마와 마녀 사냥하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실망이 큽니다.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고 의사들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통 안팎은 보수 의사 등에 칼을 꽂고 젊은 자산을 국가에 등 돌리게 합니다. 좌파보다 더한 반헌법적 파시오 정권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은 의사 선생님들을 비아냥거리는지 안타까워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젊은 나이에 의사직을 미리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간다고 누가 법적 제재 받으면서 의사생활 하겠나요? 또 다른 분입니다. 조 선생은 미래를 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나요? 의사가 6년, 전공이 4년, 10년이 걸리는 것 지금도 병원 가보세요. 하루 보내야 치료받고 옵니다. 제발 조 선생 그만두시오 했더니 이런 댓글이 또 옆에 쫙 붙었습니다. 대형 병원만 선호하니 이런 현상. 다른 분은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편의점 다녀오듯이 금방 다 해결하려면 한번 병원에 가서 수억 원 정도 내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 지불하면 진료에 필요한 모든 의사들이 차례차례 와서 금방 다 해결해 줍니다. 보험료 기껏해야 수십만 원 내면서 엄청 많은 걸 기대하는군요. 그런 심보를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입니다. 복에 겨워서 하는 불평이시네. 다른 나라 가서 병원 한번 가보고 이런 소리 하시죠. 대학병원 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 몇 달을 걸려야 하는지, 심지어 초기 암에 걸려도 1년이 넘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데 한국에 태어나 의료 천국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분입니다. 외국에서 병원 한 번도 안 가봤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지인도 한 명 없나요? 다른 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되는데 정부가 의료 대란을 자초해 놓고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보니 의도가 명확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변에 의사와 관계된 지인은 한 명도 없는 일반 시민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비인기과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다른 분입니다. 요즘은 의료도 쇼핑하는 시대라 서울 살아도 제일 잘 본다는 선생님들한테 진료받기를 원하는데 지방 사람들이 2,000명 채운다고 서울로 올지도 의문입니다. 머릿수보다 지방병원과의 협진이라든가 더 전문 교육이 중요한 시점 같은데 총선 앞두고 선동선전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역시 조 선생님은 지혜로우시네요. 현실을 이성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료계는 초토화될 것이고 필수 의료 의사는 더욱 더 없어질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정부에 당하기만 해왔는데 이젠 보수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차라리 이재명을 지지할 걸 후회가 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무엇을 해도 지금 정부보다는 낫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게 착취하더니 사태가 끝나자마자 칼끝을 의사한테 돌리다니 배은 망덕. 다른 분입니다. 지금 의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말 잠깐 들으려면 날짜 예약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5분 면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대형 병원만 가니 이런 현상이 있지요. 다른 분은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수천만 원 내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몇 푼 내지도 않고 기대하시는 게 많군요. 다른 분입니다. 예약하지 않아도 대학병원에 가면 그날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병원 이용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아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사들을 상대로 마녀 사냥하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입니다. 의사, 군인, 판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을 합니다. 군인은 전쟁이 나서,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하는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의사들은 일상적으로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판사를 신의 대리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어떻게 보면 신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이 배를 갈랐는데 예상한 것보다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다. 그랬을 때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는 이건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봉합해버립니다. 그 환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집념의 의사는 이건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술 스케줄 잡힌 걸 일단 다 연기한 다음에 17시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시간 수술해서 암세포를 다 잘라내고 그 환자를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의사는 신이었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한국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DNA로서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명 존중 사상이 아주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사들 약 10만 명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병마와 싸우는 이 군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군인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해코지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정부가 나서가지고. 감사합니다.